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화인인의 민박 11일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인인의 민박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어합니다. 우리 화인인의 민박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화인인의 민박을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11일째 체험 시작하겠습니다. 11제에 이어서 무권대리 문제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옳은 겁니다. 기억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두고 넘쳐요. 기억납니까? 무권대리 상속 나오면 뭐라고 유언했죠? 거시기 없다 해서 제일 끝에 없다 맞았습니다. 없다 바로 앞에 확인해요.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니은 을과 계약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 상대방이 될 수 있죠.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을이든 병이든 그 승계인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디귿이 132조죠.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 갑은 병에게 추인 효과를 주장이 대항이죠.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132조 맞습니다.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리행위 돼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135조죠.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면 무권대리인의 책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옳은 거라 정답이 4번입니다. 자, 2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의 토지에 대한 이제 임대차네요. 임대차에 동남 쳐봐요.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무권대리인데 임대차입니다. 틀린 겁니다. 기억. 위 임대차 계약은 본인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해서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 맞았습니다. 니은 상대방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 병의 갑에 대한 최고권 인정된다죠. 최악의 선처리 기억납니까? 최고는 악의도 할 수 있죠. 근데 선처리 선의는 선의만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악의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디귿 갑이 임대계약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추인한 경우 이게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했죠. 그럼 병동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병동이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가 됩니다. 리을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 계약은 추인한 때에 들렸죠.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표가 있죠. 계약 시에 소급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틀린 거라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이어서 표현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입니다. 대리권 소멸은 선의 무과실 3자에게 그 소멸했다고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자, 일단 결론을 외웁니다. 복대리 나오고 표현대리 나오면 다 있다, 된다로 끝나요. 성립할 수 있다, 된답니다. 그래서 노란색 앞글자 외워요. 복표 있다, 복표 있다. 우리 복권 팔잖아요. 복표 있다 꼭 외우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을에게 대리권이 있죠. 근데 일주일 후에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을은 이제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 없는 을이 병을 만나서 선의 모실 병과 대리행위를 합니다. 또는 대리권 소멸 후 이제 을은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거든요. 대리권 소멸했잖아요. 근데 그 을이 정의라는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에게 대리행위를 시킵니다. 우리 법원이 봤을 때 의리한 대리행위나 정의한 대리행위나 그게 그거 똑같이 봐요. 왜냐면 어차피 을이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을이 직접 하는 거나 복대리인 정을 선임해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시키는 거나 그거 똑같이 봤습니다. 밑에
복대리인 정의한 대리행위가 원래 을에게 있었던 1번 대리권을 만약에 숫자적으로 100, 수학으로 100만큼 있다 해보세요. 근데 복대리인 정의, 그 100 범위 내에서 했어요. 즉 90만큼 했다. 그럼 권한 범위 내죠. 그럼 병, 선이 무엇일 병은 갑에게 129조 대리권 소멸후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정의한 대리행위가 을에게 있었던 1번 대리권 범위가 100이죠. 100. 그 100 범위를 초월했어요. 즉 120만큼 있다. 그때는 선임과 실평은 갑에게 126조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복들이 나오고 표현들이 나오면 다 성립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복표에 있다고 꼭 외우세요. 자, 그럼 표현들이는 이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126조가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세 가지 요건이 용어 속에 다 써 있습니다. 첫째,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그 권한을 넘었죠? 그 월권, 권한을 초월하는 대리가 있어야 되고 표현 대리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험이니까 자, 시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안 물어봅니다. 이런 판이 엄청 많고 남 집안일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어떤 게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는가, 이걸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판리는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 그랬어요. 이걸 안 순간 표현 대리가 엄청 쉬워집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맞아요. 확률 99%. 반면 뭐뭇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그럼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박스 보세요. 기억에서 공법상 권리나 법정 대리권, 일상하사 대리권 무조건 다 된다. 니은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 의회에서 선임된 복대리인 권한도 지금까지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 뒤에 그냥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무조건 맞았어요. 디귿 125조 표현 대리권이냐 129조 표현 대리권, 심지어 사자는 대리인도 아니잖아요. 이제 사자 권한도 무조건 될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이 그림 봤었죠. 자, 을이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그럼 을은 대리권 소멸해서 더 이상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을이 선임한 복대리인 권한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어요. 그게 박스에서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그리고 125조 표현 대리권, 129조 표현 대리권이 되는데 그게 권한을 넘으면 그게 기본 대리권이 돼서 126조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그럼 기본 대리권과 실제로 한 대리행위가 동종유사해야 할까요? 그것도 유하지 않습니다. 두 개가 전혀 별개라도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이 을에게 나에게 등기호라고 등기 신청 권한을 수여했습니다. 그럼 등기 신청이 필요한 인감이라든가 등기 서류를 다 교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거 가지고 등기소가 아니라 자기 채권자 병을 찾아갔죠. 갑에게 할 등기를 채권자 병에게 등기했습니다. 즉 대물변제했습니다. 을은 대물변제할 권한 없어 이게 무권대리가 됩니다. 무권대리라 병 등기도 무효가 되죠. 그래서 병이 표현대리를 살짝 주장해 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 갑이 무권대리를 책임지니까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첫 번째 논점. 그럼 우리에게 기본 대리권 있는가? 을이 가진 권한은 등기 신청권으로서 이건 등기소 가서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입니다. 그럼 공법상 권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든지 다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실제 하는 행위가 개인 간의 사적 거래 사법상 행위입니다. 그럼 대리권은 공법, 실제로 한 건 사법, 두 개가 전혀 별개죠. 그래서 상관없다 그랬어요. 두 가지 사이에 동종유사성 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 즉 을이 대물을 변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립하면 갑이 대물 변제를 책임지니까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당한 이유 판단 시기는 뭐든지 행위 당시에요. 무권들이 행위 당시 기준이고 그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표현들의 효과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먼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유권대리를 주장하면 그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에서 들어봤죠. 교통사고에서 과실 7대3, 6대4 나누죠. 왜 나누죠? 손해배상 산정하려고. 이때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이건 무권대리를 이행하는 거죠.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손해배상이 아니니까 표현대리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책임이 경감되지 않아요. 본인은 전적인 책임 져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마치 유권대리처럼 계약상 이행합니다. 본인이 이행하는 거죠. 그럼 행위를 이행하려면 대리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행할 수 있죠. 이처럼 표현대리란 대리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해요. 대리권만 없는 걸 말합니다. 만약 대리 행위가 무효라면 그건 애초에 표현대리 아닙니다. 대리 행위가 무효라면 이행할 수 없거든요. 만약 대리 행위가 103조 무효예요. 그럼 이행할 수 없죠. 104조 무효도 이행할 수 없고 기타 강행규정 위반 무효도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가 무효면 애초에 표현대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거래가를 받지 못해서 확정적 무효가 돼요. 허가구역 자체가 효력규정 무효죠. 이건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표현대리는 행위 자체는 유효일 때 성립합니다. 자, 문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표현대리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상대방 유권들이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니은,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 행위에 관한 것일 필요 없습니다. 동종 유사성 유효하지 않아요. 디귿,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기본대리권 무조건 다 된다.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의 선임된 복대리 권한도 무조건 다 포함됩니다. 리을,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죠. 어떤 명칭 사용을 무기하거나 승낙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옳은 거라 정답 2번입니다. 4번 표현대리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무조건 다 돼요. 기본 대리권하는 권한을 놓은 표현들도 성립할 수 있답니다. 무조건 다 된다. 니은, 일상가사 대리권도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기본 대리권 무조건 될 수 있다. 디귿,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사법상 법률행위가 대물변제죠. 이걸 한 경우에도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리을, 복대리인 동그라미쳐요. 복대리인의 법률행위 대하여도 표현들이 동그라미쳐요. 무조건 있다, 복표 있다 이었죠? 적용될 수 있답니다. 즉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답니다. 미음,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 이유로 본인 책임 감경할 수 없고 본인은 전적인 책임 져야 됩니다. 옳은 거라 정답이 2번입니다. 5번 사례입니다. 가분을에게 자신의 X토지에 관한 동그라미 쳐봐요. 담보권 설정 동그라미, 그 뒤에 대리권 동그라미 쳐요. 즉 저당권이죠. 저당권 설정 대리권만 수여했으나 을은 X토지를 동그라미 칩니다. 병에게 매도 동그라미, 매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 뭐 하라 그랬죠? 저당 설정하라 그랬죠. 근데 매도했으니까 매도할 권한 없어서 이게 무권대리입니다. 그럼 옳은 겁니까? 기억, 만약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 병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에서 갑책임 감경할 수 없다 그랬죠?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니은 상대방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그 계약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계약 처리할 수 없다 맞죠? 선처리, 선의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디귿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그 다음 무효가 더 넘쳐요. 무효가 되면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다죠. 표현들이는 행위가 유효일 때만 성립합니다. 열이을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간명의가 아니라 자신 명의에 더 넘쳐요. 자신이 대리인 을이죠. 그럼 을 명의로 병과 체결한 경우 그럼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대리인 이름으로 해서 현명하지 않았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대리가 아니라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현명을 해야 대리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병이 선의 무과시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현명하지 않아서 이건 아예 대리가 아닙니다. 옳은 거라 정답은 1번이네요. 니은만 맞습니다. 6번 표현대리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 더 넘쳐요.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뒤에 외의자 동그라미 그 외의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한 때 민법 125조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없죠. 상대방과 해야 되죠. 상대방 외의자와 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니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 유추에서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다 그랬죠. 과실상계 X. 디귿 만일 민법 129조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 뭐든지 다 돼요. 기본대리권하는 민법 126조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리을 대리행위가 강행법 기반하여 무효 동그라미쳐요.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에 적용될 수가 없다 그랬죠. 미음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옳은 거라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시간에는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공부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주로 공부했으니까 복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 민박으로 시원하게 즐기세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